도 아니야, 그치? 남자야 그냥. 자 봅시다 20번. 자, trust is essential for progress and the development of knowledge as it serves as the foundation upon which reliable and accurate understanding is part of. 봐봐. 첫 문장에서 이제 20번 문제도 이렇게 세 줄짜리로 나와요. 그리고 나서 however 나왔으니까 좀 똑똑한 학생이었으면 내 수업 좀 들었으면 이건 중요하지 않고 뭐가 중요해요? 이 뒤에 문장이 중요하다는 건 알고 있겠죠. 그러나 얘가 말하고자 하는 방향을 설명한다는 점에서 언제나 첫 번째 문장은 중요해요. 됐죠? 어쨌든 내가 소재를 전달하고 야 나는 이걸 이렇게 생각해 아니야가 나오려면 이렇게 생각해가 먼저 나와야 되잖아. 그렇잖아? 그래서 첫 문장은 중요한데 is essential이라고 한 걸 보니까 however로 엮으면서 완전 다른 얘기를 할 것 같진 않아. 중요하긴 한데 약간 다른 점이 있어 뭐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딴지를 걸겠지. 이런 문장이 되게 어려운 것 같아. 다시 자 진실이라는 것은 is essential 중요하대 어떤 발전과 발전에 있어서 지식에 as it serves as the foundation 근데 어떤 거냐면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뭐의 토대? upon which 이렇게 묶어야 되겠죠 그죠? 앞에 있는 거 파운데이션을 꾸며줄 거예요. 그럼 보면 뒤에 있는 친구가 수동태잖아요. 일형식이죠 한마디로. 일형식이니까 뭐가 나올 수 있었냐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나올 수 있었어요. 그럼 나한테 물어보겠지 선생님 왜 upon which가 전치사입니까? up은 중요한 게 아니죠. 맞죠? 내가 늘 얘기했지만 형태가 이상은 우리가 아는 형태로 바꿔도 된다고 그랬잖아. up, on이 하나로 묶여진 거야. 그냥 on이야, on. 의미상으로도 on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됐죠? upon which는 전치사야.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뒷문장 완전하죠. 나하고 곧 문법을 시작할 거라서 그래서 일단 미리 좀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아. 자, 이렇게 됐지. 그럼 봐봐. 이 사람이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진실이고요. 어디서의 진실이냐면 지식 쪽에서의 진실이에요. 요 두 가지만 알고 가면 돼요. 됐죠? 요 두 가지만. 그럼 얘는 뭔지 모르겠지만 지식에서의 혹은 과학의 발전이라든가 아무튼 여러 가지의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지능, 지식 이쪽에서의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당연히 어떤 진보에 있어서. upon which 근데 그건 어디냐면 어떤 토대냐면 reliable 굉장히 믿을 수 있고 accurate 정확해야 돼. 어디에 있어서 이런 어떤 이해들이 정확해야 돼. 만들어진 형성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러나 그치. however가 주제인 건 우리도 알고 있죠. however 그러나 자, one of the greatest threat 가장 큰 위협은 뭐냐면 그러니까 첫 문장은 완전 바꾸는 건 아니야. 첫 문장은 맞긴 한데 위협이 있다. 맞죠? 그래서 내가 이거 시험 문제 풀 때 어떻게 했냐면 여기에 그냥 이렇게 물결 쳐놨어요. 위에 건 틀린 게 아니고 이제 다른 좀 얘기를 할 건데 어쨌든 이게 위협받는 상황이 언제냐면 to the accumulation of knowledge 어디에 있어서 이런 어떤 지식의 축적에 있어서 지금도 보면 accumulation이란 단어를 모르면 이 문제는 못 풀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너네가 이거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accumulation이라든가 축적과 관련된 단어들을 다 빵꾸 뚫고 나서 문제를 풀면 이해가 안 가 이 질문. 대체 어디서 위협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디서 위협은 있긴 한데 다 이게 이 빵꾸 뚫린 데가 위협이야. 이거의 위협. 이거 뭔데?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럼 봐봐. accumulation은 뭐가 나올 수 있니? 빈칸으로 출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 이 전체 지문에서 축적과 관련된 지문을 빵꾸 뚫었을 때 얘가 이해가 안 간다? 얘가 핵심인 거예요. 됐어? 그래서 이 핵심에 빵꾸 뚫는 게 우리 빈칸 문제에서 원래 내던 방식이에요. 됐죠? 그래서 얘가 빈칸 체크해놓고 accumulation이 중요한 거겠지. 그럼 동그라미 칠게요. 이게 빈칸으로 나올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아무튼 지식의 어떤 축적에 있어서 굉장히 위협이 되는 건 뭐냐면 can now be found on social media platform. 근데 뭐가 제일 문제냐면 소셜 미디어가 제일 문제가 된대요. 요렇게. 지식의 축적이 중요해요. 근데 어디서 가장 위협이 될 거예요? 소셜 미디어에서, SNS에서 가장 문제가 될 것이다. 플랫폼이니까 뭐 회사들이 되겠죠. 이런 어떤 기반 산업이 되겠지. 내가 최근에 그 인스타그램 옆에 그 글 쓰는 거 뭐지? 스레드? 그거 들어가 보면 스레드는 뭐 내 거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건축이랑 인테리어 쪽 사람들이 좀 압도적이더라고. 건축, 인테리어, 변호사, 의사 뭐 이런 약간 전문직들이 지들이 하고 싶은 말 막 싸지르는 거를 좀 유명하더라고. 그래서 나한테 아무튼 그게 되게 많이 떠. 그래서 나도 이렇게 지나가다가 중간에 본단 말이야. 뭐 1억 사기치는 법, 뭐 이런 식으로 1억 사기당하는 법이 아니라 1억을 사기치는 법 이래가지고 존나 신기한데 이런 글들 신기하잖아. 보게끔 만들어놨잖아. 근데 인스타그램에서 보면 요만큼밖에 안 나오잖아. 작게 나오잖아. 근데 첫 글이 1억 사기치는 법이야. 신박하잖아. 그렇잖아.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보면 결과적으로 이제 사기 당하지 않는 법을 쓰긴 했어. 아무튼 뭐 그런 거 요새 읽고 있는데 내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런 거 읽으면 되게 진실인 것처럼 쓰시거든. 진짜인 것처럼. 거짓인 게 진짜 많아요. 어쨌든 나 업계에 있잖아. 건축 인테리어 업계에 있잖아. 근데 이렇게 쭉 보면 읽어보면 약간 뇌피셜을 얘기하는 느낌이다. 근데 그 사람 거 들어가 보면 본인이 이 사업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자기 사례였던 거거든. 근데 그 자기 사례를
요 업계의 일반적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 밑에 댓글도 다 똑같아. 근데 그걸 보면서 이러니까 인테리어 업이 망하고 있고, 그지? 우리 인테리어 하면 보통 업자라고 생각해서 저 새끼리 가서 나를 사기치는지 안 사기치는지 그것만 맨날 고민하잖아, 그렇잖아? 그리고 건축은 무슨 돈을 막 어마어마하게 먹는 그런 약간 돼지로 보잖아요, 그죠? 맨날 이렇게 돈만 맨날 불려가니까, 그치? 근데 실제로 원자재 값이 약간 이런 느낌이야. 올해 6월부터 철거비 2개 받을게요. 이래. 건축사가 뭐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건축사가 돈을 올려받은 게 아니라 올해 2월부터 철거비는 2배예요. 환경부담분 내야 돼서 철거할 때 나오는 폐기물 버리는 비용 2배예요. 어느 업에서 갑자기 6월부터 2배 받는다고 해. 내가 너네한테 야 학원비 오늘부터 2배 받을게 이러면 어때? 예? 그치. 그래서 저게 정상이야. 알았어. 저게 정상이고 못 내야 돼. 못 내는 게 정상이라고. 그 업에 해당되는 일정 비율이 늘 존재하는 거야. 근데 건축은 늘 이래 와서. 그래서 건축사는 월급이 똑같아요. 1,000만 원만 받을게요. 10년 전. 24년. 1,000만 원만 받을게요. 가능해요? 900으로 줄일까요? 뭐 이러고 있거든. 근데 전체 건축비는 늘어났어. 왜? 2배씩 늘리고 가끔 임금도 노동자 임금도 내가 처음에 일을 시작할 때 이렇게 빗자루질 해주는 잡부 있잖아. 능력이 없어. 그래서 청소만 해줄 거야. 이 청소하는 아저씨는 내가 처음에 일을 할 때 15만 원이었어. 일당이.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10만 원 가고 5만 원은 직업사무소에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피를 내주잖아. 근데 지금은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해요. 아무 능력이 없어. 근데 25만 원에서 30만 원 불러. 근데 와가지고 다 뭐 하시냐면 담배 피고 술 먹고 어디 도망가 있어. 일을 똑띠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지? 그리고 열에 9은 누가 오시냐면 한국어 몰라요. 안녕하세요. 일 열심히 할게요. 한국어 몰라요. 밥은 언제 나와요? 요 한 4가지 5가지 문장만 계속 반복하시는 분들이 오세요. 누군가 비하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처음에 일을 이렇게 한국어 배우면서 이 기술을 습득하려는 분들이 오셔. 근데 그분들한테 25만 원, 30만 원씩 나가는 거야. 근데 나는 요새 고민은 뭐냐면 정말 그 25만 원 중에서 5만 원 제외하고 20만 원이 저 양반한테 갈까? 저 양반한테 가면은 저분이 저 정도의 그 생활 수준을 가지진 않을 것 같은데. 근데 막상 이제 물어보면 자기한테 뭐 한 8만 원? 그렇게밖에 안 들어. 그 중간에 또 커미션은 또 누가 또 떼가 많이. 그래서 나는 어쨌든 돈을 줘야 되잖아. 돈을 주면서도 뭐라고 할 수가 없어. 이걸 내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 어쨌든 법적으로 다 계약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근데 참 웃긴 거죠. 그럼 저 사람의 월급도 똑같아. 내 월급도 똑같아. 누구만 돈이 커지냐면 중간에 낀 놈들만 커지겠지. 그치? 뭐 아무튼 이런 건데 스레드 같은 걸 보면 진실이 아닌 것들이 너무 많아서 결과적으로 이 산업이 다 무너지는 느낌이 들어. 내 최근의 느낌은. 됐죠? 뭐 어쨌든 이게 뭐 내 업계만의 얘기가 아니라 SNS가 다 그런 것 같아. 그래도 인스타 때는 사진만 나와서 멋진 걸 하려고 했으니까 그나마 나왔어. 요새는 사진으로 증명할 필요도 없이 글만 나오니까 아무 말이나 싸지르는 거야. 그런 느낌이 되게 많이 들거든. 좀 보면. 어쨌든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자, 소셜 미디어 becomes 그래서 소셜 미디어가 뭐가 됐을 때 primary source of information for millions. 그러니까 수십만에게 있어서 정보의 원천이 되었을 때 it's unregulated nature. 자, 중요한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뭐가 중요해요? 그건 규제를 받질 않아요. 아무 말이나 싸질릴 수 있다는 걸 내가 괜히 한 게 아니야. 이 단어가 핵심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regulated라는 단어를 모르면 못 풀겠죠. 그죠? 규제받다. 근데 unregulated가 규제받지 않는 본성, 특성은 뭘 허락할 거냐면 misinformation, 잘못된 정보를 허락할 거야. 누구에게? to spread rapidly. 그게 빠르게 전달되기에 굉장히 좋은 어떤 정보들이 나올 거고, 소셜미디어 유저들은요 may unknowingly participate. 그리고 어떻게 될 거냐면 알지도 못한 채, 그러니까 참여자들도 모르고 참여할 수밖에 없어요. in creating, 만드는데, 이런 것들 만드는 데 있어서, 혹은 잘못된 정보가 만들어지고 생산되고 circulating, 돌아다니는 데 있어서. 그럼 여기는 이제 in하고 지금 병렬 구조니까 in creating, in circulating, 요렇게가 하나인 거지. 뒤에 있는 misinformation을 목적으로 받을 거예요. 근데 이 잘못된 정보는 which can influence election. 자, 뭐에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냐면 대선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선거, election 하면 선거. 그리고 전기 아니야. 일렉트라고 해서 전기 아니야. 알았지? 원래 선출하다야. 일렉트는. 요거 원형도 옆에다 적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렉트예요. 일렉트리시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알겠죠? 전기하고 상관이 없어. 선출. 그리고 and cause violence. 뭘 만들 수 있냐면 어떤 폭력을 만들어낼 수 있고, and create 뭘 만들어낼 수 있냐면 아주 넓은 범위의 패닉을 만들어낼 수 있고, as seen in various global incident.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은 어디서 보여지냐면 다양한 글로벌적인 인시덴트, 일들에서 혹은 사건에서 보여지고 있죠.
됐죠? 근데 이것들은 보여지는 거니까 PP를 쓴 거야. 이해했니? 됐니? 그러면 사실 이거 as 없으면 뭐예요? 컴마 찍고 무슨 구문? PP니까 분사 구문. 원래 분사 구문인 거야. as는 그냥 껴놓은 거야. 야 이거 왜 as를 껴놨나요? 라고 물어보면 여기 병렬 구조 보여요? can influence, can cause, can create지. 맞지? 근데 여기 만약에 씬이 나오면 어떻게 인식해? 이거 병렬 구조 아니야 로 인식할 수 있잖아. 그걸 피하려고 as를 굳이 써놓은 거야. 요거 다른 문장이야. 요렇게. 됐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배려들이 사실은 봐봐. 글을 쓴다는 건 내가 누군가하고 소통하기 위함이에요. 내 글을 오해하게끔 쓰는 건 잘못된 글이야. 알았어? 글을 쓸 때 저 새끼 일을 못했어. 그럼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 나한테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니? 쟤의 문해력이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문해력이 떨어질 수도 있지. 그러면 나는 저 문해력이 떨어지는 사람한테도 이해가 되게끔 글을 썼어야 돼요. 원래는. 맞잖아? 내가 소통하려고 글을 쓰는 거니까. 그럼 이 문장 같은 경우에 내가 왜 수능 문장이 좋다고 얘기하냐면 이런 오해들을 없애기 위해서 컴마를 쓰는데 컴마는 아무 때나 쓸 수 있고 병렬 구조로도 인식될 수 있으니까 as 같은 걸 살려놓는 이런 것들이 되게 좋은 문장이라고. 그래서 여긴 제발 달라 다른 문장이야. 나 좀 잘 이해 좀 해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이런 걸 배워야 된다. 이게 문법적으로 가치가 있으니까. 됐니? 그럼 컴마 찍고 PP니까 분사 구문이네. 주절의 주어로 가야 되겠죠. 주절의 주어가 누구니? 아니지. 앞에 뭔 문장이 있어? 위치잖아. 됐어? 위치야 위치. 이해됐어? 위치야. 근데 이 위치는 원래 뭐 꾸며줘? 앞에 선행사가 뭔데? 미스인포메이션이잖아. 잘못된 정보는 보여짐 당해. 그래서 씬이야. 근데 이게 만약에 유저가 되면 이상해져요. 됐죠? 시니어도 이상하고 시인이어도 이상해. 맞지? 그래서 요 앞에 있는 주절의 주어예요. 그래서 얘를 받는 거라서 얘가 얘를 꾸며주니까 이게 PP인 게 옳은 거야. 이런 게 문법 문제로 나오면 뒤질나게 복잡해요. 왜? 일단 첫 번째로 뭔 생각이 나? 병렬 구조 아니야? 이거 지금 캔 뒤에 다 붙어 있는 거니까 여기 동사 원형 와야 돼. 이거 틀렸네. C네. 일단 1단계 꼬부기. 그지? 2단계 어니부기. 틀린 놈들이라 이 말이다 얘들아. 알았지? 2단계 어니부기. 여기 지금 유저니까 C인 아니에요? 그나마 좀 생각 좀 할 줄 아는데 어쨌든 이게 다른 문장이라는 건 이해하는 애들. 그치? 이것도 2단계 어니부기 틀린 거죠. 이제 거부감 정도 되면 이제 이게 C인 건 알겠지. 이해됐죠? 미안한데 내가 최근에 포켓몬 카드 게임 시작해가지고 그 거부광이 안 나와. 왜 이렇게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 몰라? 꼬부기 몰라? 존나 귀엽잖아. 꼬부기 진화 어니부기. 어니부기 진화 거부광. 거부광 존나 세거든. 그럼 거부광 갖고 싶은데 다른 거 다 모았는데 거부광을 못 모았어 아직. 미쳐버리겠어. 그래서 그 남의 카드에서 카드를 하나씩 빼올 수 있거든. 내 나이 30. 포켓몬 다 29개야 29. 어쨌든 하나씩 빼올 수 있거든. 그래서 닥쳐. 그래서 닥쳐. 이거 녹화되고 있단 말이야 이씨. 농담이야 농담. 아무튼 다시 하루에 한 번씩 남의 거 가져올 수 있는데 거부광만 보면은 미친 듯이 달려가지고 뺏어오고 있거든. 근데 잘 안 돼요. 항상 추첨이라서. 어쨌든 넘어가자. 저 인간이 한 얘기를 와이프가 그대로 얘기해가지고 포켓몬 게임 하고 있으면 새끼는 대체 언제 철들까 이러면서 상관없어. 그 카드를 잘라. 그래서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면서 막 박수 치고 나시 이런 거 나오면 박수 치고 드디어 나왔다고 그지? 넘어가시. 니네 결혼하는 사람 안 그럴 것 같지? 그치? 나처럼 소소하게 요 정도만 하면 다행이지. 게임에 돈 써봐. 진짜 환장하는 거야. 근데 내가 지금 내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야. 내 나이 때 또래 중에서 게임이나 이런 거에 돈 안 쓰는 사람 거의 못 본 것 같아. 난 원칙이 무과금이거든. 무과금인데 무과금은 뭔지 알지? 이렇게 성장하려면 존나 오래 걸리는 거 알잖아. 그래서 어떤 게임을 시작해서 오래 못 해요. 재미가 없어. 남들 막 이만큼 성장하는데 난 그게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재미가 없어가지고 그만두거나 한 게임을 10년씩 하거나 뭐 이런 느낌이거든. 되게 오래 한단 말이야. 그래서 나 너네 알랑가 모르겠는데 상어 게임 뭔지 알아? 샤크? 이렇게 상어를 조정해가지고 이렇게 사람 막 먹으면서 상어가 커져요. 뭐 그런 게임이야. 그래서 이렇게 돈 좀 모아가지고 또 새로운 상어 사고 뭐 귀상어 무슨 상어 존나 쪽팔린데 이걸 하는 게임이 있는데 이걸 지금 10년째 하고 있어요. 그 게임 처음 나왔을 때 1편부터 샀어. 그래서 그 게임을 지금 해서 핸드폰 바꿀 때마다 그 게임을 다운받아가지고 맨날 하거든. 이제 진화할 데가 없어.
메갈로돈이야. 존나 커. 화면 다 채운단 말이야. 물고기가 안 보여. 다른 적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물고기가 안 보일 정도로 크단 말이야. 근데 그냥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고 막 이렇게 보석 하루에 하나씩 주는 거 모아가지고 지금 몇천 개 모였거든. 쓸 데가 없어. 이제 뭐 컨텐츠를 다 해가지고. 아무튼 그런 스타일이란 말이지. 아무튼 다시 돌아가서. 아무튼 니네가 결혼한 사람 얼마나 잘 좋은 사람 만나는 거 보자, 그렇지? 자, 그래서 다시 자 아무튼 이런 일들이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as creator and consumer, 그래서 이런 어떤 창작자라든가 컨슈머 입장에서 it is our responsibility, 우리의 책임이래. 뭐 하는 게 to take on, 봐봐, responsibility to take on 요거 하나죠, 그죠? 자, 뭐 할 수 있는, 내가 책임져야 돼. 어디에서? great role, 중요한 역할을 해야 돼. in the enhancement of fact checking. 자, 근데 그럼 뭘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팩트 체크를 해주세요. 이런 얘기죠. 됐죠? 그러니까 misinformation, 그러니까 단순해요. 문장은 misinformation이 있으니까 팩트 체크 해주자. 그런데 앞단에 나온 게 뭐야? 우리가 지금까지 나온 것들은 다 뭐였냐면 소셜 미디어는 안 좋은 프리저지나 바이어스를 만든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게 아니라 앞단에 어떻게 나왔냐면 정보는, 진실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해. 그런데 그런 소셜미디어가 망치고 있어. 큰 대의를 한 번씩 얘기해줘. 그래서 소재나 문장의 구성면에서 수능이 훨씬 좋은 거야. 너네가 봐왔던 문장보다. 됐니? 조금 더 큰 얘기를 해줄 수 있잖아. 그래서 패러프레이징 단어가 커요. 그래서 내가 뭐가 나올 수 있다고? 어큐뮬레이션 같은 이런 어려운 단어가 패러프레이징 문장으로 나오면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야. 됐니?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 아무튼 팩트체크 프로토콜을 해줘야 돼요. in order to 뭐 하기 위해서?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혹은 보존하기 위해서. it is crucial, 뭐가 중요하냐면 그럼 봐봐, 야 결국 이런 문제들은 주장문이지, 맞지? 근데 주장문 중에서 맨 처음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할 수도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서론 부분을 전달했잖아. 이래야만 해 라는 거를 공감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얘기해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주장은 언제 나와? 마지막에 나올 수밖에 없어. 아니, 너네가 만약에 이게 진짜로 너네 수능이었으면 마지막만 읽으면 답은 나와요. 다만 소셜미디어를 찾긴 좀 어려웠을 수 있는데 중간에 보이잖아, 소셜미디어 어쩌고가. 그럼 봐봐, 마지막 문장만 가지고 할 수 있는가 봅시다.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힘써야 된다. ensure accuracy. 네? 그래서 뭐 하래? 팩트 체크하래. 근데 그 팩트 체크하는 거 결국 뭐야? 힘써야 된다. 이 시험이 왜 쉬웠는지 알겠니? 이해돼? 너무 쉽게 나왔잖아. 어떻게 하라가 나온 게 아니야. 그냥 노력하자로 뭉뚱그려서 나왔어. 됐어? 그래서 이 9월 평가원이 쉬웠다고 얘기가 나온 거야. 선지가 쉬운 거예요. 다시 전체 주제문은 어떤 거냐면, 쌤 형광 펜치 좀 다른 색으로 할게. 요거야. 요거라서 이게 그대로 어떻게 나올 거냐면, 봐봐,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여기 나왔어요. 근데 뭐에서 문제가 생겼어? 팩트체크 프로토콜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열심히 하자, 화이팅! 이러고 끝났어. 됐니? 그래서 훨씬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자, 다음 넘어갑시다. 21번이요. 자, from their 베란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우리가 아는 베란다야. 알겠죠? 뭐 애들이 막 이거 시험 봤던 애들 중에 일부가 베란다가 뭐예요? 지나는데 진짜 뒤진다. 그냥 한국어대로 읽고 알았어. 원래 하던 콩글리시대로 외워. 굳이 영어 알바름을 살려서 베란다가 누구죠? 야, 좀만 천천히 읽어봐. 베란다 이 새끼야, 베란다 이랬거든. 알았지? 조심하자 얘들아. 대부분 우리가 아는 단어인데 영어로 쓰면 어색한 거야. 알겠지? 외국에서도 베란다는 베란다예요. 테라스가 다른 거지. 됐지? 법적인 기준을 얘기하지 말자. 다시. 자, 그래서 around the turn of the 20th century. 자, 20세기가 되면서 그래서 anthropologist 하면 무조건 인류학자야. 우리 수능에서 무슨 학자가 나오면 반 이상은 얘네 아니면 그러니까 피사이콜로지스트, 물리학자예요. 맞죠? 둘 중에 하나잖아, 항상. 그래서 아무튼 인류학자 저 단어는 좀 외워두시고요. 자, 얘네 뭘 했냐면 trained. 자, 훈련했어요. 뭐를요? in the nature science. 어쨌든 자연과학을 훈련했대. 어떻게? began to reimagine what a science of humanity should look like and how social. 그럼 일단 너무 기니까 요렇게만 한번 끊어서 내가 볼게요. 그럼 이건 어떤 문장이냐면, 왜 인류학자들이 과학을 공부했냐면, 자연과학처럼 훈련했냐면, 됐지? 그럼 자연과학처럼 훈련했다는 건 뭐지? 다시, 얘네 인문학자잖아. 근데 얘네가 어떻게 훈련했다고? 미안해. 요거 지워서 이거 PP야. 요렇게 묶어가지고 앞에 있는 요거 꾸며주고 이게 동사야. 쏘리. 요거 하나만 수정해줘. 왜 얘네가 내추럴 사이언스로 훈련을 받았냐면, 인문학자인데
자연과학자처럼 훈련을 받은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대학 가면은 얘네를 인문학을 한다고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인문과학이라고 되어 있는 거지. 그렇지? 학문이니까 인과관계에 맞춰가지고 무언가를 검증하는 식으로 훈련을 받은 거야. 언제? 20세기 초반에. 20세기 들어들면서. 됐죠? 과학이 극도로 발전을 하는데 인문학은 상대적으로 좀 낮은 위계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도 과학적인 어떤 이런 사고방식을 좀 받아들이면 우리 학문도 조금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제 패러다임, 학문의 패러다임이 바뀐 게 이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네 어차피 경험 못 해봤겠지, 그지? 당연하게도, 그죠? 자, 어쨌든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들이 began to reimage 어떻게 상상하게끔 만들었냐면 어떻게 해야지만 humanity of science 이거 결국 뭐야? 인문학이지, 맞지? 인류에 대한 과학이니까 인문학이 어떻게 보여야 하는지 마치 과학처럼 보여야 되는 거야. 그래서 딱딱딱 정의가 돼줘야 되는 거야. 됐지? 그런 어떤 필요성이 있었다는 거지. 그리고 how social scientist 어떻게 이 사회과학자가 어우트고 가야만 해 뭐에 대해서 studying cultural group 이런 어떤 문화적인 어떤 그룹들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할 때 어떻게 해야만 하는지. 됐지? 그러한 것들이 이제 막 방법론이 받아졌다니까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 자연과학의 방식을 쓸 것 같네요. 그죠? 자연과학의 방식을 쓸 것 같네, 그치? 자, 그래서 some of those, 자, 그들 중에 몇 명은요. 자, 이런 anthropologist들의 몇 명은 insisted, 주장했대요. 주장하다. 뭘 주장했냐면 이 단어 되게 중요한 단어다. 알아둬야 된다. 자, 뭘 주장했냐면 that one should at least 적어도 한 새끼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should spend 써야 돼. 뭐를 significant time. 어마어마한 시간을 뭐 하는 데 있어서 actually observing. 뭐 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내가 관찰하고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spend ing지. 구문을 볼 줄 알아야 돼. 그런데 병렬 구조로 하나 더 있는 거지. 내가 관찰하고 얘기하는 데 있어서 누구에게 있어서 사람들. 근데 어떤 사람들? 연구되어지는. 여기 있는 건 PP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랬냐면 근데 구가 아니라 꼴랑 하나 남았잖아. 그렇잖아. 이런 걸 독립분사라고 해요. 분사, 구문 혹은 독립분사라고 해요. 그냥 얘 하나가 하나를 꾸며주는 거야. 됐죠? 이런 것들 선생님이 왜 어렵냐요? 얘가 주어 동사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아서 학교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 많이 내거나 우리 문법 문제에서 얘를 동사처럼 인식하게 만들어서 되게 시험을 많이 내요. 요 사람들은 내가 연구를 해야 되는 연구 대상들이지. 연구 대상들은 스터디드가 돼야 되잖아. 그래서 이게 뭘 스터디가 돼야 돼, 맞지? 그런데 이 문장은 동사가 이미 있죠. 동사가 오면 안 되지. 그러니까 월이 들어오면 안 돼요.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그런데 이걸 월을 쓰면 어떻게 된 거야? 틀린 문제야, 문법에서. 이런 식으로 많이 내. 독립으로 된 거니까. 됐지? 그래서 early anthropologist 아무튼 이런 초기의 어떤 이런 인류학자들은 서치에서 뭐 이런 사람들이죠. 알 필요가 없어요. 아무튼 typically traveled 여행했대요. to the remote location 거리가 먼 맞지? 거리가 먼 어떤 지역들. 근데 그게 어디냐면 where the people in question 내가 궁금한 사람들이야. 됐죠?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live는 몇 형식이니? 어디 살 필요 없잖아. 맞잖아. 그잖아. 길바닥에 있어도 살긴 사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형식이라고 내가 얘기했다. 자, 그래서 뒷문장 완전해서 where이 올 수 있었던 거죠. 맞죠? 그리고 spend 보내요. a few weeks 좀 꽤 많은 시간을 to the few months 혹은 몇 주를 보내거나 몇 달을 거기에서 보낸대요. 옛날 인류학자들은 어땠냐면 돈이 좀 있어야 돼. 맞지? 제인 구달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데 제인 구달 사실 인류학자는 아닌데 인류학으로 넣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영장류를 연구했잖아. 제인 구달 되게 유명한 침팬지하고 돌아가셨어. 진작에 너네 모를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런 사람인데 제인 구달 선생님은 뭐부터 했냐면은 온갖 오지에 다 가가지고 처음에 그 원시부족들 있잖아. 원시부족들을 만나기도 하고 침팬지를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걔네들의 어떤 그러니까 원시부족이라는 건 결국 좀 진화가 덜 됐다고 볼 수도 있잖아.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걔네들이랑 침팬지하고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증명하고 싶은 거냐면 요렇게 인류가 원숭이부터 요렇게 진화해가지고 요렇게 왔어를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됐지? 그런 점에서 과학자죠. 굳이 말하자면, 그지?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침팬지하고 사랑에 빠져가지고 이제 침팬지만 맨날 구경하셨던 분이거든, 그지? 어쨌든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이 사람 평생 거처가 어디야? 침팬지 사는 곳이야. 근데 동물원이면 돼, 안 돼? 안 돼요. 왜냐면 야생성이 없잖아. 연구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아프리카 밀림 어딘가에 제인 구달 선생님 집이 하나 있어. 뜬금없이. 근데 그거는 거의 밖에서 봤을 때는 그냥 뭐 어디 동굴처럼 보여요. 뭐냐면 평생 그런 데서 그냥 짱 박혀서 그런 애들 관찰하거나 중간에 한 번씩 나와가지고 이제 좀 요양하시고 마지막에 몸이 안 좋아서 돌아가셨잖아. 그잖아. 그럴 수밖에 없어. 노숙을 그냥 몇 달 동안 하는 거예요.
불 피우면 안 되잖아. 그렇잖아. 그럼 걔네들 도망갈 거잖아. 그래서 불도 안 피우고 그냥 그 여름에 모기들이랑 맨날 싸우면서 그냥 계셨던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몸이 안 좋아지지. 옛날 인류학자들은 이랬어. 그리고 내가 원시 부족을 연구하고 싶다. 원시 부족 족장님한테 가가지고 재물을 바쳐. 이렇게 이게 통돼지 하나 가져가서 받아줘 이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집 하나 이제 혹은 뭐 이렇게 베란다 하나 줄 거 아니야. 그럼 거기서 이제 계속 이렇게 살면서 이제 애들 하는 걸 이제 관찰하는 거야. 말해서 식인 부족이야. 이게 이제 딜레마인 거지. 만약에 식인 부족이야, 그럼 여기서 이제 딜레마가 생겨요. 왜? 식인 부족들은 대부분 우리 영어 수능에도 몇 번 나와. 카니발리즘이라 그래. 카니발이 뭐냐면 축제야. 근데 왜 카니발리즘은 식인일까? 모든 인류에서 식인의 풍습들을 한 번씩은 보여줘요. 근데 그날이 언제냐면 축제 날이야. 그럼 내가 살인을 하는 대상은 누구야? 내가 먹는 인간의 대상. 나 같은 사람. 너 같은 사람이 어떤? 그러니까 나랑 똑같은 인간. 나랑 똑같은 인간이 인간을 먹으니까 당연히 저거지. 동족포식이지. 그게 아니라 내 적군이거나. 이해됐어? 내 적군을 조진 날이 우리 기념일인 거야. 우리 축제 날이고. 그러면 저 시기는 사실 내가 배가 고파서 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원래는. 저 새끼 내가 정복해서 근데 저 새끼 나하고 대등하게 싸웠거든. 저 새끼 나쁘지 않은 영혼이야. 내가 저 새끼 영혼을 포식하면 내가 2배가 되잖아.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샤머니즘에서 나온 거야. 그래서 쟤네를 먹는 습관이 생기기 시작한 거야. 다 먹는 게 아니다 얘들아. 우리가 막 만화에서 먹는 것처럼 막 뼈째 잘라가지고 막 이렇게 가리뼈 막 다 뜯어가지고 이렇게 먹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뇌의 일부를 먹거나 귀의 일부를 먹거나 하는 거고 실제로 잔치는 그냥 돼지나 소로 해. 그 중에 족장만 뭐 조지거나 그런 식이야. 그 생각보다 그렇지 않아. 왜냐면 그 인구가 적었기 때문에 나머지 부족민들은 다 우리 걸로 편입해가지고 노예를 시켰어야만 해. 그래서 그걸 다 먹으면 큰일 나. 난 또 쇠퇴하는 거거든. 그죠?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찰할 때는 문제가 뭐예요? 식인의 풍습을 가지고 있어. 저기서 누가 살해당하는 거 보고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게 초창기의 인류학자들의 딜레마야. 이걸 막으면 어떻게 돼? 내가 이렇게 묶여서 여기 갈비는 약해요 뭐 이러고 있겠지. 나는 맛이 없어요 뭐 이러고 있겠지. 그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거나 혹은 연구를 더 이상 못하거나. 왜냐하면 저건 되게 중요한 순간이잖아. 저 사람이 살인을 해서 이 마을의 풍습을 보는 건 되게 중요한 거잖아. 자주 있는 일도 아니고. 근데 내가 어떻게 되는 거야? 살인을 방조한 혐의를 받을 수도 있는 거지. 이게 딜레마였어. 그래서 이게 수능에 나온 적이 있다. 이 내가 지금 말한 그대로. 그래서 초창기 인류학자들의 딜레마. 이게 주제였어. 딜레마가 빈칸이었어. 이해됐죠? 내 말이 뭔지. 그치? 이건 추론해낼 수 있잖아. 다시 They sought out. 그래서 그들은 뭘 추구했냐면 seek out이에요. 뭘 추구했냐면 local western host.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보통 누가 먼저 가냐면 이런 오지에는 선교사들이 먼저 가요. 털을 잡고 있단 말이야. 교회가 하나 뜬금없이 있단 말이야. 그럼 거기 가서 사는 거야 그냥. 됐어? 거기 가서 사는데 봐봐. 그러면 부족민들의 삶과 융화되진 않네. 어떤 느낌이냐면 그 당시 교회는 그냥 교회가 있고 얘네가 와가지고 그냥 마을에서 행사할 때마다 그냥 귀찮게 와라 믿어라 나 바지도 주고 뭐도 줄게. 근데 얘네 입장에서는 좀 이상한 정신 나간 새끼가 와가지고 맨날 천조가리 같은 거 주면서 이건 이렇게 바지를 입는 거야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야. 자기네들이 이제 아무것도 안 입고 사는데 왜 저걸 입어야 되지가 일단 기본적인 고민이지. 그리고 쟤네가 얘기하는 신은 되게 어떤 느낌이냐면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야. 그 보통 종교화들 보면 어때? 행복해 보여. 하나님 그 상 어떻게 돼 있는데? 예수님 상 어떻게 돼 있어? 이상한 십자가에다가 못 박혀서 피 흘리고 계시지 않아 보통? 그걸 해놓고 거기서 믿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처음 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쟤네 신은 되게 악독하게 죽은 사람이야. 우리가 식인할 때 적군을 처형하는 방식하고 똑같아. 범죄자인 거야 쟤네 입장에서 보자면. 그래서 자꾸 저 신을 믿으래. 왜 믿어야 돼? 누가 봐도 악마인데?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얘네 입장에서는. 그래서 되게 괴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동떨어진 사회에서 얘네가 어떻게 했다고 처음에 거길 가서 who was familiar with the people. 이 사람들과 지역에 되게 익숙한 사람이 계셔. such as colonial official. 대부분은 뭐냐면 식민지 관리거나 미셔널리 하면은 뭐니? 선교사. 그렇지 선교사야. 잘했어. 우리가 이제 미션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미션 스쿨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이쪽 믿는 사람이야. 혹은 비즈니스맨이겠지.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and found 찾아야 뭐를요? 자 동사 두 개가 지금 병렬로 들어왔어요. 과거니까. accommodation. 그들에게 뭘 찾았냐면
accommodation 숙박을 요구했던 거죠, 그죠? through them 그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although they did at times venture into the community without guide, 그러니까 가이드 없이 그들이 어쨌든 이런 모험을 한 건 맞는데 they generally did, 그들은 일반적으로 뭘 했냐면 not spend significant time, 많은 시간들을 로컬의 사람들하고 보낸 게 아니라 거기에 자기랑 똑같은 백인인 친구하고 그냥 같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어때? 밀접하게 그들과 생활하면서 연구를 한 게 아니라 멀리 떨어져서 연구한 거야. 마치 지켜본 거지. 우리 밑줄 어디 쳐져 있었어? 뭐래? 밑줄 뭔데? 밑줄 쳐져 있는 거? From their 베란다지. 그럼 베란다에서 관찰한 거니까 뭐야? 멀리서 관찰했다. 그게 주제야. 됐니? 그러니까 로컬 사람들하고 같이 있었던 게 아니라 거기 미리 살고 있는 자기가 똑같은 백인 사람들과 살았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패러프레이징으로 from their 베란다라는 표현으로 바뀐 거예요. 항상 베란다에서만 관찰하지 않았을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비운 거지. 근데 항상 비유적 표현이 여기에 나온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뭐냐면 봐봐. 이게 지금 거리가 떨어진이라는 표현만 되면 되는 거잖아. 떨어진. 이게 결국 베란다라는 표현으로 된 거고 그게 그대로 와서 little direct contact. 직접적인 접촉이 적어요. 이렇게 된 거지. 됐니? 요거 한번 꺾었어. 왜냐하면 간접적인이라는 표현 써도 됐죠. indirect 써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 little이라는 단어를 써놨어요. 일부러 이렇게 해놓은 거야. 부정문을 일부러 해놨어요. 그래서 너네한테 조금 더 꼬으려고 했는데 여전히 모를 리가 없죠. 이 단어라는 것은 너무 쉬운 패러프레이징이잖아. 그렇잖아. 그냥 반이었 A인데 납비로 한 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선지들이 쉬워서 내 생각하기에 이번에 가장 문제점은 뭐냐면 일단 단어 봐봐. 단어 어려워? 단어 쉬웠지? 맞지? 그리고 선지에 나오는 패러프레이징이 너무 어려워. 막 예시들 존나 많은데 그거 내가 다 해가지고 그럼 공통적인 거 이거네 해야 돼? 아니지. 예시도 거의 없을 뿐더러 일단 추론 정도가 아니에요. 그죠? 그냥 낫비로만 바꾸면 돼. 부정문으로만 바꾸면 돼. 그지? 그러니까 선지의 수준이 너무 쉽다 보니까 답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번 9월이 되게 쉽다 혹은 2월 2학년 정도 아니냐 이렇게 비판이 나온 건데 잘 생각을 해봐봐. 이것만 좀 몇 개 어렵게 내면 끝나는 거 아니야? 영어를 어렵게 내는 건 되게 단순해요. 단어를 좀 어렵게 내거나 선지를 좀 꼬우면 돼. 그러니까 너네가 이걸 분석할 여지가 없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의 스탠스는 얘를 어렵게 내려고 노력하면 돼요. 됐지? 내가 이거 아마 분석이 다 끝나고 나서 선지들을 다 두들겨 부숴줄 거야. 이렇게 하면 좀 어렵지 않았을까? 이거 문제 냈으면 훨씬 어려운 게 아닐까를 가르쳐줄 거예요. 이게 너네가 가져야 되는 분석과 공부의 태도야. 어떤 문제를 보면 3점짜리지 수학에서 이런 망한 거예요. 너는 이미 아마 2등급을 벗어나지 못할 거야. 아무리 많이 해도. 어떤 스탠스여야 되냐면 3등급을 4등급으로 만들었다가 2점짜리로도 만들 수 있어야 돼. 반대로 2점짜리 문제를 4점으로도 만들고 3점으로도 만들 수 있어야 돼. 왜? 그냥 추가하는 거잖아. 조건을. 혹은 꼬거나. 이건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거고 이게 공부야. 이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이 문제를 푸는 건 그냥 문제풀이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냥 남들 다 하는 걸 가진 거야. 출제자의 눈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알겠죠? 물론 뭐 문제를 풀어야지만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영어는 적어도 나하고 수업하면서 이런 얘기를 내가 되게 많이 하니까 적어도 너네가 이 지문을 풀 때 답 3번이네 이 정도 어니북이 그래도 답을 연결할 수 있으면 그래서 이 거부광이 돼야 되잖아. 우리는 그렇잖아. 최종 진화는 해봐야 그래도 여한이 없잖아요. 그러면 얘를 조금 더 어렵게 낸다면 이런 단어 쓸 수 있진 않았을까 라던가 혹은 위에서 패러프레이징 단어들이 너무 빡세면 이런 것들을 좀 꼬아보는 게 너네한테 되게 중요한 공부가 될 거라고. 그럼 이런 거 하려면 뭘 찾아봐야 돼? 단어 수준에서 적어도 사전을 한번 찾아봐야 되잖아. 거기서 느는 거야. 됐니? 실력이. 알겠지? 이게 실력이야. 영어를 그냥 해석하는 게 실력이 아니라.